저희 어썸 오피스에는 굉장히 또 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사실 저도 분을 모시기 전에 전직 애널리스트 분으로 알고 있었고,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병행하는 전문가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그런 포인트들이 많이 나와서 오늘은 조금 그런 쪽으로 좀 얘기를 해볼까 싶어요. 이제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거위농장주 이고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자산거위를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자산거위, 그리고 뭐 주식거위, 금거위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자산거위를 키우고 모아가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자산거위 농장주를 하고 있지만 그 전에는 증권사에서 한 13년 정도 주식 애널리스트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애널리스트 일을 하면서 또 이제 그 외 별도로 또 저만의 투자를 계속 하다가 한 3년 전, 3, 4년 전에 이제 퇴사를 해서 네. 지금은 이제 거위 농장주로서 좀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거위 농장주라고 하니까 진짜 거위 키우는 분. 근데 거위라는 거는 여러 자산을 하나의 거위로 보시는 거죠. 네, 그 이수구화에 네.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 있잖아요. 그 그래서 거위. 거위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네. 거위를 우리가 그냥 키워서 팔 수도 있지만 거위를 잘 키워서 일단 알을 얻는 것, 현금을 얻는 것. 그래서 거위를 이용해서 다양한 현금을 만드는 방법을 책이나 블로그, 유튜브 등으로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거위를 그냥 개인적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이 거위를 어떻게 키우느냐. 제가 이 거위를 키우는 방법이 굉장히 좀 흥미로웠었는데, 일단은 법인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혼자서 키우는 게 아니라 남편과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네. 이 포인트가 사실은 조금 저한테는 좀 궁금한 포인트인데, 일단은 법인을 만드신 거는 언제고, 법인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을 하신 건 왜 그런 건지. 일단 법인을 만든 거는 제가 회사 다닐 때였어요. 오. 그럴 때는 이제 법인은 사실 이제 제가 다니던 회사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대부분의 회사 같은 경우는 겸직 금지 조항이 맞아요.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뭐 대표이사를 하지는 못했죠. 그 당시에는. 하지만 주주로서는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남편 그리고 우리 아기까지 3명의 주주가 출자를 해서 회사를 만들었고요. 네. 그 이유는 저는 좀 투자를 좀 장기적으로 영속하는 투자를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네. 단지 자산 샀다 팔았다 하면서 워낙 차익을 남기자 이런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오래 갈 수 있는 회사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일단 다양한 투자 활동을 저희가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들이 이제 주로 하는 투자도 법인을 통해서 하면은 훨씬 더 그 이제 세금 면에서도 유용한 면이 많고 그리고 또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법인으로, 주식도 법인으로 하시고 부동산도 법인으로 하세요? 네, 부동산, 주식 그리고 금 관련 투자도 다 대부분 법인 명의로 하고 있고요. 부동산은 법인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좀 뚝 떨어졌었거든요. 어떤가요? 맞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네. 그런 규제가 나오기 전에는 네.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 법인을 세워서 하는 게 굉장히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주거용으로는 이제 불리해지니까 주거용뿐만 아니라 이제 상가 다른 종류의 부동산을 좀 그쪽은, 더 집중을 네. 하고 있고요. 네네. 부동산만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이라고 친다면 저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뭐 주식이나 금이나 다른 대부분의 투자를 법인을 주로 하고 있고 물론 뭐 때에 따라서 개인 명의 이용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이 주로 주된 그 명의자가 됩니다. 법인으로 하게 되면 이제 법인 소득으로 잡히게 되니까 개인 소득보다는 법인세가 조금 낮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굉장히 저는 되게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똑같이 개인하고 법인이 똑같이 돈을 벌었을 때 우리가 이제 막 그 어느 정도 세율 구간에 따라 다르지만 법인이 이제 세전이 한 2억 정도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법인세율이 조금 뭐 9%로 내려왔나? 그렇다 해도 9%, 10% 정도로 이제 낮은 반면에 개인이 2억을 벌었다. 그러면은 거의 한 절반에 가까운 세율이 그쵸.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법인은 매출과 관련된 비용이 다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걸 다 제하고 나서 이익에 대해서 10%이기 때문에 실질 실효세율이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런데 개인들은 그거를 다 제하고 받고 거기서 또 투자와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1, 2년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서 이 어마어마한 세율 차이가 누적이 된다면 어. 나중에 미래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돌아올 거기 때문에 저는 일찌감치 법인을 활용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사실 이제 법인, 나이 투자를 많이 하신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좀 맞는 것 같고, 개인 소득은 일단 낮은 게 유리해요. 개인 소득. 개인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최저시급 정도로 맞춰놓는 게. 네. 그러면 지금 법인에서는 금융내에서도 주식이 있고, 채권이 있고, 대체 투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는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좀 배분하고 계신 건지. 사실 저희 분류법은 조금 다른데 아, 저는 이제 그 탈무드에서 네. 이제 자산을 이렇게 3배분하라라고 이야기 나온 부분이 있어요. 네. 탈무드에 따르면은 3분의 1은 주머니에, 음, 3분의 1은 그 회사에, 네. 3분의 1은 집에 이렇게 배분하라. 그래서 음. 그거를 현대식으로 하면 주머니에 이런 유동성이니까 화폐에 투자하라. 그리고 이제 회사에 투자하라. 그 부동산에 투자하라. 저는 이렇게 이제 현대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고,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중 두 개를 합해서 파생형 투자라는 네 번째 방법이 있어요. 네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일단 화폐형 투자라고 한다면은 그 주된 대죠 원화를 그러니까 자산 화폐를 모은다든지 네. 금 화폐 역할한 금 그러면 이제 그게 지금 현재 카테고리로 분다라고 하면 대체 투자에 되게 상관이 있을까요? 근데 현금도 그 안에 있는 거죠. 아, 그것도 현금으로? 네. 어. 그러니까 원화, 달러, 뭐 금, 암호자산까지 다 화폐를 매개로 하기 때문에 화폐형 투자인 거고. 네네네. 그리고 크게 보면 부동산 그리고 회사형 투자는 이제 주식이 들어가는 건데 저는 저 이상적인 배분은 3분의 1씩 30%, 30%? 네, 그거를 이제 장기적으로 목표를 하고 있는데 네. 아시다시피 지난 몇 년간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부동산 비중이 생각보다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리밸런싱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리밸런싱을.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잠실 쪽에도 뭔가 있으시고 춘천에도 있으시고 그리고 또 상가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부동산 자산 내에서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세요? 그 당시 제가 이제 투자금이 생기면 이걸로 지금 현재 가장 저평가되고 좀 수익률이 가장 높을 수 있는 자산을 쭉 스캔하는 거죠. 일단 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상가나 뭐 아니면 주거용으로 그 목표 수익률을 계산해보고 만약에 저는 이제 현재 같은 경우는 지금 고평가 상황이라 해서 더 이상 이제 늘리지 않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 부동산 시장은 지금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렇다면 주식에 기회가 있을까? 그럼 주식에서 또 찾아보고 아니라면 또 금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산군은 쭉 넘어가기 때문에 딱히 부동산에서 얼마 이렇게 나누진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그 상황에 맞춰서 거위를 사는 거죠.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근데 자산을 또 리밸런싱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부동산 거의 비중을 축소하기에는 조금 불리한 상황 아닌가요? 매도가 잘 안 될 텐데 네. 근데 제가 지금 저는 사실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는 네. 한 2년 전부터 조금 저평가가 아니다라고 또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새로운 돈이 있다면 네. 이것을 부동산에 투자할까 아니면 다른 데 투자할까라고 네. 했을 때 부동산은 아닌 거예요. 그럼 부동산이 지금 심각하게 저평가라서 매도하기 아까울 정도인가? 라고 하면 그럼 그것도 그것도 아니니까. 아니니까 그렇다면 저는 자산 거위를 매도할 때의 기준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거위가 정말 형편없어. 네. 네, 정말 내 생각한 거랑 정말 아니네라고 했을 손절 때 때려야 된다. 손절할 수도 있고 네. 두 번째는 더 나은 수익, 더 좋은 수익률을 줄 수 있는 거위가 있을 때 갈아타는 어허. 근데 제가 주로 하는 건 2번이거든요. 더 나은 게 눈에 딱 보인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부동산 거위를 매도해서 더 좋은 자산으로 갈아타야 하지 않을까를 계속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럼 어느 자산으로 갈아타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지금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가 암호자산이에요. 대박. 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자산들이 지금 가격들이 많이 하락을 해서 다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암호자산에 좀 더 투자를 많이 하고 싶어서 제가 생각하는 그 암호자산의 가치는 저도 사실 문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를 이야기가 좀 어려웠고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우리는 현실 세계에 살고 있고 그리고 가상 세계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가상 세계에
지금은 건국 초기 시대인 거예요. 와, 그래서- 건국 초기 굉장히 네.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건국 초기 단군 신화 이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최초의 13년 전 비트코인 나라가 처음으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더리움 나라, 뭐 솔라나 나라, 다른 나라들이 마구 생기는 거예요. 그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그 기술을 바탕으로 네네. 각 그 네트워크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나라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있고 이더리움 네트워크, 각 네트워크마다 특징이 있죠. 우리나라 미국과 한국과 중국이 각자의 특징이 있듯이 거기에도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합의를 해서 투표를 하자, 합의를 이루자. 어디에서는 뭐 투표로 하고 어디에서는 뭐 좀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처럼 그거를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다른 나라가 다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비트코인 나라는 약간 그리스와 같아요. 약간 최초에 생겼기 때문에 되게 뭔가 전통성이 있고 뭐 이렇지만 그리스 거기에서 와닿는데요. 뭔가 사업을 하기는 쉽지 않은 환경. 아하. 근데 제가 보는 이더리움은 네. 약간 미국 같아요. 미국. 네, 그래서 네. 거기에서는 이제 그 이더리움이라는 그 나라 안에서 뒤에 프로토콜이라 부르는 다양한 사업체들이 마구마구 생기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들어본 NFT나 뭐 디파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대부분 이더리움이란 네트워크 안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사업 기회를 만들고 있고 네. 거기에서 많은 것들이 발전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을 지금 믿고 있으니까 한국 부동산도 사고 한국 주식도 사고 미국을 믿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이더리움 나라가 앞으로 잘 될 거다라고 믿는다면 이더리움 나라의 법정화폐라고 할 수 있는 이더를 사는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보유량이 얼마 정도 있으신 거예요? 전체 비중에서? 자산 중에서 이거는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저는 한 2021년 정도부터는 신규 투자의 대부분을 암호자산 쪽으로 관련된 걸로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지금은 이제 못 하고 있지만 이더리움 채굴도 있었고요. 네, 그쪽에 좀 진심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결국 타이밍은 가격을 물어보시는 건데 제가 애널리스트 할 때부터 가격 예측은 참 부질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투자의 방법이 있어요. 그 좋은 투자의 방법의 가격 예측은 별로 없어요. 단 가격 예측을 하지 않고도 좋은 투자를 하려면 가치를 평가하고 네. 싸게 사서 현금 흐름을 일으키면서 보유하는 거예요. 저는 그 방법을 부동산에도 하고 주식에도 하고 금에도 하고 암호화폐에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성장 가치를 되게 높게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타이밍에 저도 지금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게 전통 자산이라고 할게요. 그쵸? 사실은 여기가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건국 신화가 나오니까 여기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나라들의 전통 시장들 있잖아요. 이 전통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게 나스닥이랑도 좀 연동이 되고 주식하고도 많이 연동이 되잖아요. 근데 올해 2023년은 저는 상반기까지는 몰라도 하반기까지는 좀 하반기에는 이 리스크 에셋이 조금 갈 것 같거든요. 반등할 것 같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덩달아서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암호화폐도 작년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올해는 가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은 조금 비중을 확대해야 되나 그 생각은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가격이 싸냐 비싸냐를 일단은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하는 방법은 이제 이더리움 나라에서 우리가 아까 이제 이더를 보내서 그림 사셨다고 하는 네네.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더 나라에서 어떤 경제 활동을 하면은 세금처럼 수수료를 내요. 가스비라고 하는 맞아, 거를. 가스비. 그게 결국에는 그게 많아질수록 이더리움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트랙을 해서 그거의 토대로 이제 이더리움이란 시스템의 가치, 그러니까 이더의 적정한 가치와 가격을 어느 정도 분석을 해봤어요. 네. 저의 분석에 따르면 네. 지금 가치 대비 가격은 굉장히 싼 편이니까 만약에 그런
암호자산의 어떤 블록체인 기술을 좀 더 공부해보고 네. 그게 이해가 가고 믿음이 가면은 저는 지금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 볼 만한 타이밍은 맞는 거네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리고 또 오늘 그 촬영하러 여기 오는 길에 네. 되게 좀 놀라운 뉴스를 하나 봤는데 네. 그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증권형 토큰, 세큐리티 토큰을 네네. 이제 허가해준다는 그 뉴스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우리 실물 자산, 금과 같은 자산을 이제 리츠처럼 쪼개가지고 네. 조각조각 투자할 수 있는데 그걸 토큰처럼 만들어서 그거를 블록체인에 올려서 블록체인으로 만든다는 거죠. 아니, 근데 우리나라 금융이 엄청 보수적인데? 그게 이제 오늘 오케이 했다고 뉴스에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웬일이야? 그리고 네. 이제 올해 하반기에는 네. 부산에 이제 그런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생길 거고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그런 어떤 가상 세계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현실 세계랑 굉장히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이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가상 세계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꿈에나 있을 법한 일처럼 생각을 하지만 네네. 실제로는 현실과 되게 이제 접점이 점점 생기고 있고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지금까지는 법인을 남편분과 같이 해오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제 같이 할 수 있게끔 뭐 좀 확장을 하시나요? 사실 작년에도 그 이제 법인과 이제 개인 투자 조합이랑 이제 연결을 해서 제가 이제 투자 회사 이런 거를 좀 형식을 갖추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관심 있는 투자자들한테 그걸 할까 이제 기획하다가 이제 말았는데 올해는 그런 걸 좀 더 구체화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뭐 얘기를 들어서 직접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조금 시스템화돼 있는데 돈을 리밸런스 되게끔 맡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차피 연금 같은 경우에 제가 전혀 터치 안 하고 그냥 TDF로 맡기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할까요? 자산운용소에 맡기는 개념도 있고, 네. 저희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네. 투자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을 제가 고용하는 것도 제가 시간을 내버리지 않은 거죠. 네,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오늘 너무 재밌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암호화폐라든지 남편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까지 해주셔서 우리 여성 구독자분들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또 재밌는 분, 유익한 분으로 모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뵐게요.